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자리. 됐어? 요 자리에 이제 나오는 거죠. 요 자리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which 쓸래? 얘는 복수형으로 써볼게요. damn 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니네가 봤을 때는 1번이랑 좀 달라 보이죠? 전혀 다른 게 없어. 전혀 없어. 똑같아. 봐봐 얘들아. 앞에 주어 동사 나왔어? 만약 damn이 정답이라고 쳐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 콤마 나오고 그 다음에 some of dam이면 결국 주어잖아. 그럼 뒤에 동사 보여. 그럼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which는 왜요? 여기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죠. 됐어? 그러니까 some of which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네가 여기서 한 가지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또 낚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it이나 dam이나 요 경우에 it이나 dam이나 얘네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앞에다가 접속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통 and를 쓰겠죠. 그래서 it이 정답이 되려면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또는 some of them, most of them, all of them이 정답이 되려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오히려 앞에 and가 있어. 그럼 which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and, it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and가 두 번 들어간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얘도 똑같아. and 만약에 and some of which라고 쓰면 and가 두 번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나 안 돼.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됐죠? 이것만 알면 돼요. 관계대명사 대 대명사. 문제 한번 보자. 137쪽에 그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니? The koala is the only known 이거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치냐 후주냐인데 이건 심지어 콤마도 안 찍혀 있잖아. 껌이야 껌. 앞으로 보면 koala is 주어 동사 나왔어. 근데 만약에 it가 정답이라고 쳐볼게 만약에. 그럼 it brain 주어고 feels 동사잖아. 그럼 주어 동사 사이에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후주가 답인 거야. 됐어? 이거야 이거. 아주 쉬워요. 자. 그 아래 그 짜바리 문제 중에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I'm using the same blender. 찾았냐? 그 문장 봐봐. 그러면 I'm using이니까 주어 동사 나왔지. 근데 뒤에 콤마하고 and가 있네? 그럼 이때는 뭘 쓰는 거야? 이때는 it을 써야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러니까 결국 강조는 이거예요. 결국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콤마는 접속사 역할이 안 된다. 그냥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아주 해결이 쉽고요. 하나만 더. 관계대명사에는 접속사가 이미 들어있다.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접속사와 대명사에 결합된 형태니까. 그래서 이거 알면 다 해결 가능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틀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얘들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에요. 왜? 왜냐면 이게 쉽잖아요. 쉽잖아. 근데 애들이 의외로 이걸 잘 못 맞추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잘 내. 그럼 근데 우린 되게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럼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맞추면 되는 거야. 틀린 애들 틀리고. 됐어? 자, 케이스 6번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그리고 또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나와 있네. 한번 봅시다.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관계부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관계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똑같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둘이 똑같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표현할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필요 충분 조건. 미안하다 수학 얘기해서 잠깐만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2 때 흔히 배우는 게 이거거든. 지금 아래 쓰는 건 안 써도 되고 쓸 사람은 쓰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2 때 어떻게 하냐면요. 관계부사 외에는 뭐 in, at, on 플러스 which로 쓸 수 있다. 뭐 그리고 관계부사 where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관계부사 y는 for which로 쓰고 관계부사 how는 in which 쓴다. 이런 거 배우잖아. 그치?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둘이 똑같다가 아니라 잘 봐봐. 관계부사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가? 이거는 100%야. 언제나 가능해. 근데 반대의 경우 그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건 100%가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이유를 생각하면요 아주 간단해. 이유가 너무 당연하거든. 잘 봐봐. 얘들아 관계부사의 종류는 몇 개야? 종류가 몇 개 있어 관계부사는? 어려운 질문이었네. 관계부사 종류 몇 개 있어? 4개죠. 4개. When, where, how, why. 4개밖에 없죠.
그렇죠? 얘는 4개야. 그냥 우리 단수 계산을 해보자. 얘는 종류가 4개야.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근데 얘들아 전치사는 종류가 몇 개예요? 전치사는 겁나 많잖아. 그렇죠? 전치사가 4개밖에 없어요? 아니잖아. 우리 아까 기본으로 썼던 in, on, at도 있는데요. 뭐 to도 있고요, toward도 있고요, during도 있고요, from도 있고요, since도 있고요. 겁나 많잖아요. 전치사는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치사 from에다가 위치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관계부사 뭘로 쓸 건데? 없어요. 관계부사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다가 아니에요. 이 둘이 똑같다가 아니라 관계부사는 언제나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부사로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전치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까. 알겠지? 일단 이거 먼저 잡고 가자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볼게. 지금 설명한 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1번부터 쓸 건데 관계부사는 사실상 낼 만한 게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밖에 없어. 근데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고1 한정으로 잘 나와요. 고2부터는 잘 안 내. 왜? 쉽거든. 쉽거든. 하지만 그래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둘을 비교해보자. 관계대명사 vs 관계부사. 니네 보통 이거 해결할 때 어떻게 하냐? 뒤에 불완전 온다, 뒤에 완전 온다 이렇게 풀죠.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완수불명으로 풀어볼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둘 다 수식어입니다. 왜? 둘 다 형용사 절이니까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문장? 둘 다 완전한 문장 나와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할 때는 앞을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둘이 똑같거든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다. 앞에 예를 들어서 너 타임 이렇게 나왔어. 시간이네. 왜 써야지?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진짜 중딩도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아니 선생님 시간이니까 when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람 아니니까 위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사람 아니잖아 시간. 위치 써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앞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앞은 어차피 똑같아요. 뒤를 보고 푸는 거야. 이 이름 뭐야? 관계 대 명사야. 명사. 명사니까 누구랑 짜? 불완전이랑 짜. 아니면 관계 부사. 부사는 수식어니까. 수식어는 누구랑 짜? 완전한 문장이랑 짜.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 그래서 끝. 끝입니다. 끝. 근데 이제 이거를요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요.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 이게 좀 대화도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이 낚시가. 잠깐 보여줄게. 별거 아니고. 얘네가 아마 고1 때 내신 시험 봤을 때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앞문장 어쩌고 나오고 만약에 where 쓸래, which 쓸래라는 문제 의도라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예를 들어서 앞에는 그냥 편의상 내가 the place라고 써볼게요. the place. 자, 장소 관련된 명사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나 교과서 같은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예를 들어 where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원문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뒤에 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뭐 만약에 I, 뭐 니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 시험에는 똑같이 where에다가 밑줄을 쳐놔. 근데 뒤에 in이 추가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학교에서 내는 거야. 됐어? 애들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 한 달 정도 뒤면 이제 너네 각자 다 내신 대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내신 대비에서 이런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이런 문제 풀 때 아니 이렇게 말 안 할게요. 어법 문제 풀 때 어법 문제가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법 문제 풀 때 너네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반드시 뭐냐면 암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법 문제만큼. 알겠지? 암기로 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신 대비 때 글을 엄청 많이 읽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안 외우려고 해도. 근데 우리가 암기에 의존하다 보면 이거 원래 외어로 나왔었는데 그럼 외어가 맞겠지 뭐. 이렇게 풀면 망한다는 거야. 어법은 그렇게 풀면 안 돼. 어법은 그냥 차라리 아예 나 이거 모르는 지문이다. 그냥 모의고사 푼다. 이걸로 접근해야 정답률이 올라가요. 그래야 니네가 정석대로 문제를 풀지. 이거 원문에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푸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어법은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걸 아니까 낚시하는 거야. 이렇게 낚시하는 거야. 됐어? 원래 외어로 나왔었으니까 애들이 외어로 찍겠지. 이걸 노리는 거라고 학교에서는.
됐어? 근데 우리가 아예 모르는 지문이었다고 쳐봐. 그럼 우리는 정석대로 풀지 않겠냐? 뒤에 불완전한에 위치 써야지.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러니까 내신에서의 어법은요 사실 막 엄청 어려운 게 없어. 근데 니네가 암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법 문제 풀 때 암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뭐 모의고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는 이 정도만 하겠고요. 마지막 요것만 설명하고 끝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일단 얘는 좀 결론을 먼저 말해야겠죠?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요건 좀 기억해야 돼. 관계대명사인데 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나요?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 얘 때문에 불완전했었거든, 애초에. 얘 때문에. 근데 전치사가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끌고 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리고 참고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일 때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부사와 연계를 해서 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고1 때까지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 관계부사 when이야. 그러면 뭐 in이치, at이치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why야. 그러면 for which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문에는 why로 나왔는데 얘를 이제 for which로 쪼개버리는 거야. 쪼개버려서 for를 뒤로 보내놓는다거나. 그럼 이제 which에다 밑줄 쳐놓고 야 어법상 틀린 거 같지? 니네 원문에 y로 나온 거 봤었잖아. 얘 틀린 거 같지? 근데 실제로 맞는 거죠. 이게 for가 있으니까. 이게 고1 때까지 내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물론 고2 때도 이걸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문제보다는요.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작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작에서 좀 중요해요. 서술형에서. 영작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어느 전치사를 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 문제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적절한 전치사 잘 쓸 수 있어? 영작에서.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쌤, 그럼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영작할 때 전치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애석하게도 절대적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치사는 상황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변수가 많잖아.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학교에서 그 정도까지 출제하진 않아요.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내냐면요. 수거랑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수거랑 묶어서. 그러니까 주로 수거 표현으로 출제가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 위치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이제 뒤에 주어 동사 쓸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be satisfied 뒤에 뭐 쓰냐? be satisfied 뒤에 뭐야? 전치사? 몰라? 모르면 틀려야 돼. 모르면 영작에서 틀려야 돼. with예요. 됐어?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야. 됐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끝난 거야. 뒤에 목적 안 나오고. 근데 이 with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에 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짝이 어떻게 됩니까? be satisfied with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영작 시험은 이런 류라는 거야. 이런 류. 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아예 되게 막막하게 전치사 아무거나 막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주로 수거 표현 우리가 외우는 거 있잖아. 뭐 be interesting, be satisfied with, 뭐 be surprised a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애들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야. 주로.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가 만족한 명사 뭐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로 우리가 영작할 때는 얘가 만족한 명사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어법 문제는 사실 웬만하면 이걸로 해결 다 돼. 어법 문제는. 그리고 관계부사를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뭐 이렇게 전환해서 출제한다거나 뭐 이런 변수도 있지만 그건 변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끝나. 얘가 뭐 관계부사에서 변형이 됐든 나발이든 아까 말했잖아. 암기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애초에 우리가 암기에 의존을 안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요. 고민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영작에서 어떤 전치사 쓸 거냐 이게 헷갈리다는 거야. 이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대진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이 비슷한 문제가 대진에서. 근데 그때 내가 대진 내신 대비를 안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진 1학년인가 2학년인가에서 나왔었어요. 이 비슷한 문제가.
근데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걸로 나왔거든. 그때도 be satisfied with로 나왔거든.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 이 친구가 맞춰왔어. 그 문제를 맞춰와갖고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었던 거야. 그 서술형은 이 전치사를 안 붙여갖고 이걸 안 붙여서 많이 틀렸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와서 쌤 저 이거 맞았어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래 잘 맞췄다 너 어떻게 맞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제가 순간적으로 be satisfied라고 썼는데 이게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건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니까 전치사를 뭘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뒤에 be satisfied가 나와서 be satisfied with니까 with 이렇게 써서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다? 영작으로 나오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전치사를 뭘 써야 될지 헷갈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영작에서의 중요도가 더 높다라고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절 관련된 어법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쓰임상의 구분 1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 배운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 풀이를 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보던가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모 어법, 선택형 어법 배운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는 똑같은데 밑줄형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부분에 이제 저랑 안 배웠던 내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다음 시간부터 배워볼게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2월 25일이죠. 지난번에 131까지 했으니까 134부터 145까지겠네요. 134에서 134에서 145. 자, 일단 공통된 거 먼저 알려줄게요. 우리 맨날 하는 겁니다.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다 하시면 되는데 또 우리 중간에 해야 될 거 있죠? 엑설사이즈 파트. 뭐 이제 알지 않냐? 내가 하긴 했으니까. 엑설사이즈 파트가 이제 139부터 141까지입니다. 139에서 141. 여기는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어법상 근거까지 해야 됩니다. 어법상 근거 작성. 그리고 142에서 145 이제 모의고사 파트죠. 자, 여기도 똑같은데 원래 여기는 내가 어법상 근거만 작성하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이번에는 조건을 좀 달게요. 구문 분석을 좀 추가를 해주세요. 근데 구문 분석 다 하지 말고 이 모의고사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42쪽에 1번이라 쳐볼게. 1번 문제 1번에 A번 부분 보면은 대시냐 위치냐 이렇게 나왔거든. 아니 좀 보여줄게. 어디 가냐? 원래?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 할 때 내가 구문 분석 하라는 게 이걸 다 구문 분석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A번 문제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시작 지점이죠. 끝나는 지점이 여기죠. 여기만 하라고, 여기만.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 앞에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포함된 부분, 그러니까 밑줄이, 그러니까 박스가 포함된 문장만 구문 분석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구문 분석을 하는데 이제 박스가 포함된 문장만이야. 그리고 역시나 어법상의 근거 작성하는데 얘도 당연히 중요한 게 뭡니까? 얘는 모든 보기에 대해서 작성해야 돼요. 모든 보기 언제나. 알겠죠? 내가 왜 구문 분석 하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절 관련 어법에서 핵심은 구문 분석이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니네가 숙제할 때뿐만 아니라 니네 내신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해야 돼. 내신 시험 볼 때도 구문 분석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쌤이 내신 대비 할 때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이 절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 표시 안 하고 구문 분석 안 했는데 틀려왔다? 그럼 이제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절 관련 문제에서. 자,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하셨고 저기 뭐야 그 단어 테스트 보시고 우리 그 저기 올스타 테스트 있죠? 그거 보고 이거 하시면 돼요.